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주방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도맡는다기보다는 좀 많이 도와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도와준 도우미와 함께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도우미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오성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빵기가 오늘 요리의 도우미이자 주인공이에요. 자, 저는 이 제빵기를 한 6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참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자, 이 제빵기를 제가 처음에 보고 얼마나 신기하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재료만 넣고 그리고 버튼만 딱 누르면 빵이 짠 하고 완성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래서 처음에 참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물론 저는 식빵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손반죽을 해서 오븐에 구워서 식빵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주로 이렇게 제빵기를 이용해서 빵을 많이 굽는 편이에요. 조금 더 특별한 빵을 이용할 때만 손반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빵기를 이용해서 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오성군 소개합니다. 자, 이 제빵기가 빵 하나를 구우면 7인분 기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먹는 그 양에 따라서 7인분이 될 수도 있고 5인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한번 구워 놓으면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이에요. 자, 오늘 이 빵 일단 한번 볼까요? 아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해요. 저 겉에는 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오븐 용기를 빼시면 돼요. 이거는 철로 만들어졌어요. 강철로 만들어져서 이게 빵이 익혀질 때 아주 뜨겁게 데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븐 용기를 꺼내 놓고, 그런데 이 제빵기는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아주 그 레시피 그 정해진 분량의 재료만 넣어 주셔야 돼요. 혹시 분량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를 넣었다 하면 빵이 영락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주로 이제 빵이 부풀어 오르질 않는 걸 말하는데,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제 이엄맘도 이엄맘 마음대로, 저는 원래 도전 정신이 강하잖아요. 실험 정신도 강하고. 그래서 이엄맘 마음대로 뭘 좀 해봤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레시피가 탄생하기도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제빵기로 만들 빵은 바로 통밀빵이에요. 이 통밀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메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제빵기를 살 때 요리책자가 따라 나와요. 요리책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통밀빵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또 이제 제가 또 만들어 보고 해서 오늘의 이 레시피가 탄생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집에 제빵기가 있으시고 통밀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메모를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이 까다로운 이 제빵기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빵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재료는 제가 미리 이렇게 계량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밀 통밀 중력분이에요. 우리밀 통밀 중력분 400g이 필요해요. 자, 중력분에는 반드시 글루텐을 추가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글루텐 100g이에요. 그래서 글루텐 100g과 또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한 작은술 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한 작은술, 그리고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은 2큰술이 필요하고, 여기 식물성 오일, 저는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고 오일은 2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물은 미온수로 해서 300g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력분과 글루텐을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이 제빵기는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루텐 함량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찌그러들지 않고 잘 부풀어 오르는 성공적인 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강력분을 이용해서 이 제빵기 빵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강력분을 그냥 넣고 한다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왜냐하면 강력분은 오늘 넣는 이 글루텐 함량처럼 글루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력분을 넣어서 하실 거면 글루텐을 추가로 좀 넣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중력분 400g을 준비했고요. 자, 400g 4:1 비율이면 글루텐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빵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강력분 그 통밀로 하면 빵이 아주 부드럽다고 얘기했죠. 통밀인데도 아주 부드럽고, 자, 이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이 제빵기 빵은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아주 쫀득쫀득하고 아주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빵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탄력이 강한 빵이 바로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빵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글루텐을 이 밀가루에 한번 넣어서 잘 섞어야 돼요. 잘 섞지 않으면 이게 제빵기에 들어가서 서로 결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요. 이 글루텐이 따로 겉도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글루텐과 통밀을 잘 섞어주시고, 뭐 대부분의 뭐 분들은 빵을 만드시기 전에 통밀을 한번 체에 쳐주면 훨씬 더 잘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엄맘이 해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제빵기로 빵을 만드실 때 순서가 있어요. 아이고, 다 흘렸네. 제빵기로 빵을 만들 때 순서가 있어요. 자, 이 순서는 먼저 이 오븐에 날개가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날개. 제가 빵을 금방 만들어서 구워냈더니 여기 막 자국이 보이죠? 자, 여기다 반죽 날개가 잘 끼워져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맨 밑에다가는 액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제가 이 제빵기를 살 때 요리책이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탈취 분유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와요. 거기다 계란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엄마는 그런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일단 미온수를 300g, 자, 미온수 300g을 넣으시고, 여기에서 올리브 오일도 액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올리브 오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올리브 오일은 2큰술이죠. 자, 이 오일은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올리브를 생략하면, 이 오일을 생략하면 약간 좀 빵이 수분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빵의 풍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넣으면 물론 생략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액체를 지금 넣었어요. 액체를 넣은 그 위에다가, 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자,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밀가루를 좀 잘 섞긴 했는데, 자, 통밀가루 500g. 이렇게 해서 빵을 하면 요렇게 부풀어, 많이 부풀어 오를 때는 이 정도까지 부풀어 오르고,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부풀어 올라요.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금방 하나 구워 놨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밀가루가 들어갔습니다. 밀가루가 들어갔으면 이 위에다가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구멍을 제가 3개 판다고 얘기했죠. 이 3개의 구멍에 뭐가 들어갈까요? 너무 쉽죠? 우리가 2시간 내에 걸쳐서 계속 같은 걸 반복하니까 오늘은 3시간째네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한 작은술 반이에요. 자, 구멍을 파고 홈을 파고 이렇게 밀가루를 덮어주세요. 직접 맞닿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구멍을 파고, 이번에는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 2큰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거 넣으시고 또 이렇게 덮어주세요. 직접 맞닿지 않도록. 자, 소금은 한 작은술이 필요해요. 소금 한 작은술을 넣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계로 갑니다. 기계로 가서 꼭 끼워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빵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통밀빵을 만들 때 스위트빵이나 후르츠빵에다가 넣고 시작하시면 돼요. 2개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이제 방법이 과정이 똑같으니까 스위트빵에다가 두고 메뉴를 누르면, 자, 메뉴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구나. 잠깐만요. 스위트빵에다가 놓고 시작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반죽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발효 과정과 가스 빼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3시간 40분이라고 타이머에 나오지만 나머지 20분은 그냥 선택이에요. 3시간 20분 정도만 구워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굽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20분은 빼고 3시간 20분 정도만 굽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제 소리가 좀 들리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움직이는 진동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통밀빵을 만드는데 통밀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부풀어 오르는 게 흰밀빵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다 하면 여기다가 흰밀가루를 조금 더 섞으시면 되는데 흰밀가루가 들어간 만큼 통밀가루의 그 양을 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 부재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바라기, 건포도, 뭐 건과일 같은 이런 부재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지 않으시고 그냥 깨끗한 통밀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성공했다 하면 이런 걸 넣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빵이 생각보다 잘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깨끗한 빵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시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40g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면 좀 양을 적게 해주셔야지 잘 부풀어 오르고, 이 건과일 빼고 해바라기는 조금 양이 넉넉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것들이 약간 질척질척하니까 부풀어 오르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견과류만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것은 언제 넣는가? 조금 있다가 삐삐 하고 아마 알람이 울릴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이 부재료들은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이 될 동안 제가 요리 방송을 끝내면 너무 허전하고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빵을 만들 때 제가 견과류를 넣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과류가 워낙 우리 몸에 좋다 보니까 빵 하나 먹고 또 견과류 하나 먹고 하는 것보다 이 견과류를 빵에 발라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견과 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별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시중에서 사다 먹거나 한국에는 또 견과버터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일단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치우고. 자, 견과버터를 만들기 위한 견과류는 뭐 가정의 그런 어떤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엄마는 캐슈넛 반컵, 아몬드 반컵, 볶은 땅콩 반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견과류와 동량의 오일이 필요해요. 맛과 향에 어떤 특별한 그런 향이 없는 그러한 오일을 선택하시고 싶다면 뭐 포도씨유나 뭐 해바라기, 현미유가 괜찮겠지만 이 엄마는 생식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오일인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 기계 소리 때문에 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삐삐 소리가 날 때까지만, 그때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이걸 좀 계속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과류와 동량의 오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오일의 양을 조금 더 적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뭐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캐슈넛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캐슈넛을 이렇게 넣고 오일이 캐슈넛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어주세요. 자, 오일이 요 정도,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오일이 캐슈넛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으신 다음에 소금을 아주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은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작은술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시고, 자, 다 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제 목소리 제가 말할 시간이 없네요. 기계들이 양쪽에서. 자, 보통 시중에 가면 채식 버터가 있긴 해요. 해바라기 씨로 만든 고체형의 그런 채식 버터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 만큼 아주 소량씩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넣었더니만 색깔이 아주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네요. 자, 아주 발라먹기 좋게 농도가, 여기다가 약간 달게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꿀을 약간 섞으셔도 되겠죠. 만약에 꿀을 섞는다면 오일의 양이 조금 더 줄어도 괜찮겠어요. 아몬드 버터나 뭐 다 방법은 동일해요. 아몬드 버터도 오일을 아몬드와 거의 동량이 되도록 자, 준비해 주세요. 아몬드가 살짝 잠길 정도로, 캐슈넛보다는 양이 조금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곱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아몬드 버터도 자, 여기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아몬드 버터는 제가 조금 더 갈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우 조용해라. 이렇게 조용할 수가. 반죽하는 시간 소리가 이렇게 요란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버터도 한번 그릇에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몬드 버터가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땅콩 버터. 땅콩 버터는 한국에서도 마켓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소금을 넣지 않았네요. 여기 아몬드에. 그러면 소금을 잊어버리죠. 짠맛이 느껴지지 않도록 맛을 조금 더 그냥 돋궈준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반죽 소리가 멈추니까. 만약에 꿀을 넣으시면 오일의 양을 약간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땅콩은 조금 묽어요. 자, 땅콩 버터는 조금 묽어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 벌써 3가지 버터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견과 버터를 쉽게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느끼한 견과와 느끼한 오일이 만나서 이 느끼한 맛이 너무 싫다. 한국 사람은 버터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이게 싫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견과잼. 견과도 잼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큰 볼을 준비하시고, 자, 견과류는 아몬드와 캐슈넛을 합해서 한 반컵 정도를 준비했어요. 자, 둘이 합해서 반컵 정도를 준비했는데 약간 씹힐 정도로 아주 굵게 제가 분쇄를 했어요. 약간 고운 것도 있지만 아주 굵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굵은 분쇄한 이 견과류를 넣으시고, 이것은 땅콩이에요. 볶은 땅콩 한 반컵 정도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역시 약간 씹힐 정도로 보면은 그렇게 곱지는 않게 제가 갈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들어가는가? 100% 쌀 조청이 들어가요. 자, 100% 쌀 조청이 들어가면 이 조청의 그 찐득찐득한 그 농도가 있고 아주 달콤하면서 맛있겠죠? 그런데 이 조청만으로 하기엔 좀 너무 달고 농도가 너무 좀 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청은 이거 견과류를 모두 합해서 한 컵 정도 분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청은 동량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동량보다 조금 적게, 이연맘은 150cc 정도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또 너무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도 좀 준비하세요. 원래는 이연맘은 이것을 끓여요. 조청을 끓이고, 조청이 끓을 때 물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견과류도 좀 넣고 한꺼번에 이렇게 끓이는데, 끓이게 되면 아무래도 견과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효소나 그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끓이지 않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물은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2큰술이나 3큰술 정도. 2큰술 반만 넣을까요? 2큰술 반 정도를 넣고, 자, 여기다가도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뭐 별다른 게 있나요? 만들면 요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견과잼을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우리 이현이는 이 버터보다 이걸 훨씬 더 좋아해요. 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견과 버터와 견과 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빵이 완성되는 동안 빵에 발라 먹을 것들은 다 준비가 됐고, 자, 제가 미리 담아 놓은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잼을 미리 담아 놨어요. 자,
여기 한 군데에다가 빈 자리에다가 이 땅콩잼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어요. 땅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땅콩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견과잼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되고. 자, 그래서 아주 고소해요. 그래서 이 견과잼에는 반드시 볶은 땅콩이 들어가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머지 한 자리를 한번 채워 볼까요? 자, 나머지 한 자리를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구워 놓은 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건 제가 호두를 갈아서 넣어서 그래요. 빵에 호두가 들어가면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물들어요. 그럼 아주 단면이 예쁘게 보이죠? 영양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빵에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호두를 많이 넣고, 이 빵에도 망고가 들어갔고 건포도가 들어갔고요, 호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들어갔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영양빵을 제빵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또 썰지 않은, 이렇게 칼로 자르지 않은 통 모양의 그 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방, 아직도 약간 따끈따끈해요. 금방 제빵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제빵기 끝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위로 부풀어 오른 거고,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고, 어떨 때는 한 이 정도도 더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날 때 이 부재료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넣지 않으면 부재료들이 잘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소리가 들릴 때 부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자, 부재료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좀 남겨도 되고, 이 엄맘은 지금 45g 정도 준비했는데 조금 남기도록 하겠어요. 잘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가 썰어 놓은 것을 통째로 이렇게 썰어 놓은 것이고,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럽고 많다 하면은 요렇게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칼집을 내서 썰어도 돼요. 제가 제일 애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안에 단면을 한번 보려고 제가 지금 칼을 댄 거고요. 여기 보면 반죽 날개가 보이죠? 반죽 날개가 들어간 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단면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것도 클로즈업이 되면 단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아주 잘 부풀어 올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주 잘 부풀어 올랐어요. 제빵기로 빵을 이렇게 훌륭한 통밀식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썰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통밀빵이 탄력이 있는지. 자, 통밀빵이, 자,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눌러도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게 보이죠?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제가 잼을 한번 여기 발라볼까요? 자, 어디 여기다가 한번 발라볼까요? 아몬드 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단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견과 버터만 발라서 드셔도 괜찮겠어요. 자, 제가 지금 시식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시식을 하면 나머지 마무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리는 아주 간단한, 별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만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요리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